안녕하세요. 홀로원 비즈니스 연구소 돈 되는 기술의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강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 이제 사무실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1대1 멘토링 통해서 블로그도 좀 배우고 제 사무실 일도 좀 도와주고 할 친구가 일단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시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 저랑 이제 블로그 공부, 그다음에 뭐 카페 공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진행했던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그 친구가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궁금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고 있고, 오늘은 총 2가지 영상을 따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 얘기해줘야 될 거는 또 2번째 영상으로 해서 아마 오늘은 영상이 2개가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것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그냥 오프라인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무료로다가 하실 분들을 지금 이제 다시 재모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청하실 분들, 생각 있으실 분들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오늘 친구가 궁금하다고 했던 부분은 블로그를 시작할 때 주제는 한 가지로 정해야 하나요? 뭐 일단 제일 처음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그분의 시야에 맞춰서 이런 게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블로그의 주제는 한 가지일 필요는 있나요? 없어요. 블로그 주제는 한 가지일 필요는 없지만, 자,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하시는데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 어떻게 됐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걸, 그러니까 무엇을 쓰려고 하는 거죠? 하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분도 계시네요. 주제를 쓰려고 하는 것이 많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콘텐츠가 뭐 없는데 그냥 주제 하나보다는 좀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게 맞다라고 그런 취향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글쎄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나 2가지, 뭐 꼭 주제는 한 가지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지 않은 한 3가지 정도로 주제를 압축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일단은 저도 배워보니까 이 지수가 빨리 좋아지고 일단은 그 블로그가 힘을 받으려면 일단은 30일에서 45일 정도 어떤 포스팅을 꾸준하게 뭐 100일까지 쓰시면 더 좋겠지만 최소 못해도 30개에서 45개 한 45일 동안 한 하루에 하나 정도는 꾸준하게 쓰시는 것들이 초기에 주는 조금 약간 우대 혜택, 지금 뭐 블로그 처음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의 우대 혜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우대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루에 하나 정도를 글을 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또 뭐 많아버리면 정말로 뭐 쓰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제를 꼭 한 가지로 정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대략 조금 권해드리면 한 3가지 정도, 초기에 주제 선정은 약 3가지 정도, 많아도 5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2번째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1일 1포, 이거는 그 친구가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뭐 강조를 제가 좀 했더니 그 친구가 이 부분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하루에 한 가지 정도의 글을 쓴다라는 건 어떻게 됐든지 블로그가 계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말일 일포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하루에 정말 포스팅을 하나를 쓴다는 게 쉬운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루에 일포. 이거는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 아니면 습관 들이기. 사실 하루에 일일 1포스팅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블로그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도 잘 되실 것 같아요. 뭐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일일 1포라는 게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나름대로 뭐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습관들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의미 있는 것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는 목적. 이러한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일일 일포는 기존의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것 외에도 기타 어떤 자기 개발이나 습관, 동기부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왕이면 블로그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되도록 하루에 한 가지 글들은 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네이버에서 한번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뭐 나름대로 이분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전체 보기 목록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의 뭐 꼭 매일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꾸준하게 거의 뭐 매일 일일 1포 거의 뭐 일일 1포라고 봐야 되겠네요. 2월달 조금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한 3,000명, 4,000명의 방문자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 1포 뭐 중요하죠. 중요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게 또 궁금하셨군요. 이거는 뭐 기초적인 건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든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됐든 제가 40, 60대 분들을 대상으로 인생 임하게 이 블로그라는 것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친구도 처음이지만 그분들 눈높이로 이렇게 조금 해석해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포스팅을 하나를 쓰는데 그럼 두세 개는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좋죠. 사실은 뭐 저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블로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들어보면 하루에 한 3개, 2개, 3개 이게 가장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는데 글쎄 하루에 포스팅 하나 쓰는 것도 벅찬데 2개, 3개를 쓸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정말 쉬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인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쓰면 좋지만 그렇게 2-3개를 쓰면 좋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포스팅에 가치를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가치를 좀 더해서 잠깐 필요에 의해 읽혀지고 사라지는 글보다는 이왕이면 좀 가치 있는 글 그렇게 이게 가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만약에 상위 노출이 됐을 때는 오랫동안 상위 노출이 가능해요. 그러면 오래 읽히는 거죠. 오래 읽히고 그에 따라서 지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나름대로 제 주관이에요. 일일 뭐 2개, 3개씩 포스팅을 하는 것보다는
뭐 체험단을 한다거나 맛집 의뢰받는 거나 그런 경우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글을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가치 있는 글을 좀 써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포스팅, 블로그의 한 포스팅 중에도 오히려 다 상위를 찍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좀 정성을 들이거나, 제가 이제 봐도 정보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시작은 어떤 상위 노출에 있어서 PC든 아니면 뭐 다른 거든, 어떤 시작은 만약에 한 4위, 5위, 아예 뭐 상위 노출은 아니지만 이렇게 됐던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PC, 그 다음에 모바일 전부 다 1위를 찍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방문자 수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금 어떤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그러한 지금 뭐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단 되도록이면 좀 가치를 조금 어떤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오히려 주제를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이거보다 어떤 주제가 만약에 주제 중에서 한 가지에 집중해서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지수, 그다음에 블로그 품질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주제를 조금씩 더해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네가 어떤 용도로 어떤 가치로 이 지금 블로그를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어떤 방법론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제일 궁금했던 것 모양이에요. 글 분량. 그러니까 글자 수.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으냐. 요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자,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지금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잘 쓰시는 분들, 나라라고 가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볼까요? 이분도 이웃도 많고 방문자 수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다른 강의를 하는데 방문자 수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조회수가 많을 것 같아요. 글도 많고요. 이분도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은 요거는 체험단이니까 요걸 볼까요? 아닌데. 요거 말고 제가 다시 하나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라는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청년 창업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이런 정보들을 보면 잘 뜨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이렇게. 이분은 조금 많네요.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한번 이러한 키워드를 써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이런 키워드는 굉장히 높아요. 이제 이런 분들의 글 쓰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대략 요 정도 초기에 쓰고, 그다음에 그림 넣고 쓰고, 그림 넣고 쓰고, 그림 넣고, 이런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보통
5줄 정도 쓰고 보통 이미지 하나 넣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첫 문단에 원하는 노출되기를 원하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고, 마지막 문단에 한번 넣어주고, 이게 가장 좋다. 뭐 이건 나름대로의 방법, 뭐 그냥 뭐 카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렇게 써요. 그렇게 썼을 때 노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최소 몇 자 정도가 좋으냐.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일단 해보면 600자 이상은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한 1200자 요 정도 사이는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3000자 쓰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넘어서 5000자까지 이제 어떤 글쓰기 연습을 하려고.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안 좋아요. 잘 안 뜨더라고요. 오히려 뷰누락도 많이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략 2000자 내외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글자 수는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요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뭐 벌써 17분이네요.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으로 블로그의 주제를 뭐로 잡는 게 좋으냐. 이제 이 친구,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스포츠 뭐 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으로 뭐 재주가 있다. 그래서 스포츠를 주제로 삼고 싶다. 근데 저도 뭐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봐라. 그 친구한테 스포츠를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안정이 되면 여터에 다른 것들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친구가 스포츠에 관련돼서 물어본 거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던 건, 제 블로그에 보면 만다라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다라트에 관련돼 있는 이런 양식이라든지 쓰는 방법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만다라트를 통해서 한번 주제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이제 만다라트를 통해서 이제 주제를 찾아서 스포츠를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주제를 그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답을 조금 어느 정도는 줬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블로그 같은데 이제 이렇게 블로그, 이게 채널이죠. 요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한번 이 주제 같은 것들도 한번 이렇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도 굉장히 조회수 이분도 높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글이 잘 뜨네요. 예. 정성스럽게 썼네요. 이런 분들 글을 가만히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뭐 4줄 5줄 하나 쓰고 4줄 5줄 하나 쓰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좀 보시면서 여러 가지 뭐 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주제에 관련된 것들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영상을 하나 더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글을 쓰는데 키워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영상을 한번 또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일단은 자꾸 안 좋은 그런 거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이렇게 업되는 거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야 저도 힘나서 영상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진행을 또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